네, 지수 낙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시장 진단 긴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참 긴 밤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환율 시장 변동, 우려감도 확산됐는데요. 특히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신용도가 좀 떨어진다면 실제 국내 경제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봐야 될까요? 네, 아직 섣부르게 국가 신용도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일 밤에 이제 그래도 비상계엄과 함께 해제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 충격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긴 한데요. 한밤중에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는 지표인데, 환율과 함께 36포인트, 6bp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외환시장이, 오늘 1,410원대 안정화되는 분위기 반영하면서 그런 위험 지표들도 같이 안정화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증시 하락 및 환율 급등과 함께 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 시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한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하락했었거든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을 좀 낮게 보고 오히려 좀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는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대려 이제 외환시장 못지않게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도 대략 5에서 한 10bp 정도의 시장 마켓 충격.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 선물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금리는 한 장초반 5에서 6bp 정도, 우리나라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전일 대비 그 정도 한 2.7%대로 조금 오르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10시 20분쯤 경제부총리 중심하에 금융시장 안정 브리핑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오히려 3년 국채 선물 가격은 플러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의 주의를 회복하면서 전일에 불안했던 흐름들을 좀 진정시키는 금융시장의 좀 안전판 역할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흐름이 그래도 시장 안에서 실시간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안정 펀드를 제공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의미하는지 좀 요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유동성, 시장에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를 겪었고, 그리고 2022년에 레고랜드와 같은 자금시장 정세 사태까지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현재도 가동 중인 증시 안정펀드 10조 원과 채권시장 안정펀드 40조, 이게 기본적인 정책의 수단으로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오늘 불안할 경우에 투입 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 이제 이런 아까 국가 신도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안전성들 좀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시에 조금 더 지금 오늘 임시 금통위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금융시장 환경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쪽의 통화 공급, 그리고 또 확대 재정을 통한 어느 정도 경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충분히 오늘 아침에도 4대 금융 담당 수장들의 모인 회의와 임시금통위와 같은 쪽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아침에 낙폭을 많이 줄일 때는 코스피가 0.6%대 하락까지 줄이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한 1% 후반대, 2%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 조정폭은 지금 남아있는 불확실성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채권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안정화돼서 일부 아주 염려하시는 분들이 뱅크런이라든지 대외 자금 유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채권 시장에서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게 10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조치, 지금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들,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간략한 코멘트 속에,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수급 방향도 함께 예측해 주신다면요.
예,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고요.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되려 장기 금리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아침에 한 6bp 정도, 그러니까 조금 금융 불안에 반해서 올라갔던 금리가 지금은 안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 이탈, 뭐 지금 증시와 외환시장 중심으로 좀 높은 편이지만 이렇게 채권시장에서 중심을 잡아간다고 하면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안정심리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시장의 외국인은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과 시장 긴급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됐다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을 밤사이에 겪으면서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시장 대응책 계속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8.15 모니터계 이주연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밤사이 미국 증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향으로 흔들린 미국도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건 미국 증시 안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겠죠. 밤사이에 출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앞으로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증시의 파장, 단기와 장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조금 이번 계엄령으로만 축소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권의 어떤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서로의 어떤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구조적으로 계속 자금이 좀 유입이 된다던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던가 이런 지속성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 그리고 이게 확산되지 않을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제 그런 계엄령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좀 시장에 빠질 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무리를 해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금 시장에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물론 정치권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건 결국에 한국의 기초 체력에 대한 문제고 개별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거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상황에서 점유율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 여부가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그 CLSA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을 좀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랑 맞물려서 이 시기를 좀 앞당기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지속될 여지는 있으니까 결국에는 좀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올해 국내 증시를 대거 빠져나가서 우려감을 키웠는데 이게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간 건 둘째치고 이제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가 일명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서학개미 이민 러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네. 우리에게 12월 기대감을 좀 안겨줬었어요. 일명 외국인 산타. 네. 근데 밤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 클릭을 더 누르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실제로 지금 3천억 넘는 현선물 동반 매도가 포착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저희는 투심 악영향 있는 거다라고 확정을 짓고 봐야 되는 건지 아직도 우리는 외국인을 향해서 좀 기대감을 열어놓을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투심이 악화됐다고 사실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저는 뭐 한 명의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너무 아쉬운 게 어제도 좀 우리 시장이 좋았던 거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게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물론 추세상의 여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 당연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도 어제 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뭐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최근에 개별 기업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정부상의 어떤 또 우리나라의 그 정권상의 문제가 또 한 번 외국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에 어떤 이전 그 전전 정권이죠. 그래서 탄핵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정권과 비교를 해서 그때도 탄핵이 있었을 때는 뭐 별로 시장에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그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시기였었고요. 반도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그래도 업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싸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였거든요. 근데 이런 신뢰도 측면에서의 문제, 그 리스크, 훼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안 좋게도 뭐 보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여전히 싼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럴 때 오히려 활용을 하셔가지고 분할로 나눠서 좀 담아가시는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공존을 하고 있죠. 오늘 긴급 금통위도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됐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유동성 공급 대책은 오늘 장중에라도 바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할 수 있는 답변들이 나왔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 일명 저희가 RP 매입이라고 부르죠. 전액 공급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네. 자금 유입을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좀 발빠르게 어제 저녁부터 그 무제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채권 시장도 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화되는 거를 좀 제한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방금 한국은행에서 얘기가 나온 게 오늘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정례 RP는 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이 좀 위축이 된다던가 아니면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매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기가 확정적으로 이때 뭐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잡아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자금들이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기관 자금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이 파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힘없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관들이 잡아줄 수는 있어도 변동성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뭐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안에서 정체 테마주가 좀 요동을 치고 있죠.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당합니다. 오르는 종목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 그 와중에 오르는 걸 찾자면 정치 관련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테마주를 혹시나 따라갔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예기치 못하게 급락을 하고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면 뭐라도 잡고 싶은, 일명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반영되는 게 심리잖아요. 네. 이 심리를 저희는 어떻게 좀 안정시키고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산책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이 15개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이 지금 정치 인맥주로 맞아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이 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뭐 베팅을 하시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물론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본인은 그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변동성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현금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하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동치는 시장 안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실질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략 세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조언을 좀 준비해 주셨다면 어떤 걸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업종들 그리고 네. 이제 빠지는 와중에도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업종들에 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눌리고 있고 뭐 유동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15만 원 선 초반대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조금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부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그 아마존도 그렇고 AI 수요에 대한 강력한 어떤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는 마블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그 미국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XAI 쪽에서도 긴급 주문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사실 뭐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밀렸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 하지만 그 실시간이 아랫방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투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밤사이에 일어난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걸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으니 함께해 주시고요. 이주연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